조직의 능력 출제 예상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보시죠. 다음 보기 중 비영리 조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영리성을 두고 영리를 추구하느냐 추구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조직을 나눈 겁니다. 그랬을 때 영리 조직은 뭐고 비영리 조직은 뭐다, 이거를 사실 돈을 번다 안 번다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 특히 비영리 조직에 있는 그런 해당하는 그런 어떤 업체, 기업,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그 사기업의 경우는 영리 조직이죠. 왜?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됐죠? 하지만 정부 조직과 병원, 대학, 시민단체, 여기 써있지는 않지만 종교단체 등은 비영리 조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대학교가 왜 비영리지? 추구하는 목적 자체는 비영리라는 거예요. 돈은 벌지만. 맞죠?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영리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정도는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기업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비영리 조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은 니은, 디귿, 리을, 미음 3번이 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비영리 조직 중에는 종교단체도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2번은 다음 중 S기업의 경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언뜻 보면은 이게 뭔가 싶어요. 일단 한번 좀 그려볼까요? 생산, 판매, 그 다음에 구입, 회계.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ABC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림이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지점, 꼭지점에 해당하는 값은 뭐냐? 바로 프로젝트 A를 맡으면서 생산 파트까지 맡은 경우입니다. 맞죠? 요거는 뭐겠어요? 구입 업무까지 있으면서 프로젝트 C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즉 기본적으로 하나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능과 프로젝트를 결합한 매트릭스 구조라고 해요. 기능, 그죠? 기능과 그 다음에 프로젝트, ABC라고 했죠? 기능과 프로젝트, 프로젝트. 이 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합한 겁니다. 합쳤다는 거죠. 결합한 매트릭스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회사 단위에서는 더 세분화해서 진행을 하죠. 이렇게 그 기능적인 부분과 프로젝트적인 부분을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중소기업에서 진행을 합니다. 사실은 중소기업에서는 그래서 업무가 사실 좀 과다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맞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선택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1번 고객의 이중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죠. 왜? 하는 게 여러 가지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규모로 물건을 생산하는 대규모 조직. 자, 중소규모의 조직에 적합한 겁니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3번, 기술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명령 구조가 이원화되어 있죠. 왜냐? 여기저기서 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다음. 다음은 대부분의 조직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서명과 담당 업무의 예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할 때 부서명과 그 담당 업무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총무부, 인사부, 기획부, 회계부, 영업부가 있는데 총무부에서의 업무 내용이 뭐가 있는지는 사실은 숙지를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총무부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관련 업무, 의전 및 비서 업무,
집기 비품 및 소모품의 구매와 관리, 사무실의 임차 및 관리, 차량 및 통신시설의 운영, 국내외의 출장 업무 협조, 복리후생 업무, 법률 자문과 소송 관리, 사내외의 사내 또는 사외 홍보 광고 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총무부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온갖 일을 다 한다. 그래서 총무예요. 됐죠? 온갖 일을 다 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인사부. 인사부는 조직기구의 개편 및 조정, 업무 분담 및 조정, 인력 수급 계획 및 관리, 직무 및 정원의 조정 종합, 노사관리, 그 다음에 평가관리, 상벌관리, 인사발령, 교육체계 수립 및 관리, 임금제도, 복리후생 및 지원 업무, 복무관리, 퇴직관리. 그래서 대체로 인력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 경영, 계획 및 전략 수립, 전사기획 업무, 종합 및 조정, 중장기 사업계획의 종합 및 조정, 경영정보조사 및 기획보고, 경영진단 업무, 그 다음에 종합예산 수립 및 실적관리, 단기사업계획 종합 및 조정, 사업계획, 손익추정, 실적관리 및 분석 이렇게 됩니다. 기획도 어떤 계획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 회계제도의 유지 및 관리,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 보고, 결산 관련 업무, 재무제표 분석 보고 및 보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국세, 지방세, 업무자문 및 지원, 보험가입 및 보상 업무, 고정자산 관련 업무라고 해서 보통은 어떤 쓰는 거, 그죠? 이런 지출, 이런 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내용 회계부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부는 판매 계획, 판매 예산의 편성, 시장 조사, 광고 선전, 견적 및 계약, 제조 지시서의 발행, 외상 매출금의 청구 및 회수, 제품의 재고 조절, 거래처로부터 불만 처리, 제품의 사후 관리, 판매 원가 및 판매 가격의 주사 검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영업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니고요. 실제 부서별 업무와 관련했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영업입니다. 영업. 자, 일단 영업에서 눈에 띄는 것만 살짝 체크해 볼게요. 영업에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판매 예산의 편성이 있어요. 예산 편성이다. 그러면 보통 어디에서 진행될 것 같아요? 꼭 기획에서 진행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판매 예산을 편성하는 거 한해서는 영업입니다. 영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외상 매출금의 청구 및 회수. 이것도 영업에서 하는 겁니다. 돈을 회수하는 것도 영업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사옥 이전에 따른 이전 비용 산출과 신사옥 입주를 대내에 홍보할 업무는 기획부 소관이에요. 일단은 대내에 홍보하는 것은 총무부 역할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전 비용을 산출한다? 그럼 비용 산출하는 것은 회계부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기획부가 할 일이 없었어요. 사실은. 2번, 작년 판매분 중 일부 제품의 하자가 발생해서 고객의 클레임을 접수하고 하자 보수 등의 처리를 담당하는 것은 영업부. 맞죠? 그 다음에 3번, 회사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수록되어 주주들에게 배포될 경영 실적 관련 자료를 준비하느라 회계부 직원들은 연일 야근 중이다. 자, 이것도 위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있는 내용이에요. 있는 내용. 경영 실적 보고 있죠. 4번, 사무실 이전 계획에 따라 새로운 사무실의 층간 배치와 해당 위치별 공용 사무 용기 분배 관련 작업은 잡다한 거는 모두 다 총무부에서 한다. 됐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볼게요. 귀하의 회사는 몇 년째 실적 부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하를 비롯한 회사의 임직원들이 모여 회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각 사원이 말한 문제점과 해결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A 사원 보실까요? A 사원은 우리 회사의 문제점은 자신이 소속된 부서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로 부서들끼리 자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다른 부서의 업무를 파악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맞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그 다음에 2번 B사원, 각 부서의 목표가 너무 상이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분기별로 회의를 통해 하나의 목표를 설정한 뒤 모든 부서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도 틀릴래야 틀릴 수 없는 선택지고요. 그다음에 C사원. 직원들의 업무 독립성이 좀 더 뚜렷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문제 없죠? 예를 들어 A라는 업무는 A 사원이 담당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거죠. 좀 부정적이네요. 지금은 업무 과정이 너무 유기적이에요. 유기적인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그죠? 어떤 목표가 있다 그럼 목표에 맞게 수정도 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혼자 다 해라. 혼자 다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독립성이 좀 더 뚜렷해진다는 것은 개개인의 업무의 특성을 살린다 이런 취지가 있었지만 오로지 독립적인 것만 추구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직원들의 성과급이 너무 적어서 업무의 만족도나 의욕 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과가 있을 때마다 회사에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확실히 해준다면 직원들의 업무 의욕도 점점 커질 것입니다. 자, D사원도 틀릴 수 없는 선택지를 제시했어요.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가보겠습니다. K은행에서는 부패 방지 교육을 위해 오늘 일과 중 1시간을 반영하여 각 부서별로 토론식 교육을 할 것을 지시했다. 귀하의 직급은 사원으로 적당한 교육 시간을 판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부서원의 스케줄이 다음과 같을 때 교육을 편성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은 언제냐? 일단 1시간만 하면 되죠. 그 1시간이 비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원입니다. 사원. 이게 모두 비어 있는 시간이 없네요. 맞죠? 모두 비어 있는 시간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별 볼 일 없는 일을 할 시간. 그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본인이 사원이라고 했으니까 본인의 스케줄을 바꿔서 가면 되겠죠. 굳이 골라야 된다면 그럼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모두 비어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비어 있는 시간대가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비어 있는 시간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사원이니까 내가 짜는 거면 나의 시간을 바꿔서 한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굳이 선택해야 된다면 2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6번 가보겠습니다. 6번은 같은 말이나 행동도 나라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인은 국제 매너를 갖춰야 한다. 국제 매너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이게 국제 매너 같은 경우는 상식선이거든요.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상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부 안 하면 풀 수가 없어요. 공부하면 그냥 다 나오는 거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주 빈출됐던 내용인데 최근에는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옳은 것입니다. 기억. 미국의 바이어와 악수를 할 때는 눈이나 얼굴을 보면서 문제 없죠? 손끝만 살짝 잡거나 이건 악수가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왼손으로 상대방의 왼손을 힘주어 잡았다가 놓아야 한다? 얘를 장난이잖아요. 그죠? 그 정식적으로 하면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가야 되죠. 그죠? 오른손으로 잠시 힘을 주어 잡았다가 놓는 겁니다. 뭐 힘을 또 잠시 힘줘 이런 말이 또 얼마큼 줘야 되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살짝 잡고 놓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억이 틀렸고요. 니은 이라크 사람들은 시간을 돈과 같이 생각해서 시간 엄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자, 일단은 내 기준이라면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나라의 특성 자체가 시간을 돈과 같이 생각해서 시간 엄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상대방이 의뢰 기다려 주겠거니 하고서 늦게 나타납니다. 그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가야겠지만 이 문화 자체를 보면은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해야겠죠. 본인이 그렇게 기다리겠다면은 본인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러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친밀함의 표시로 포옹을 한다. 됐고요. 리을. 명함을 받으면 구기거나 계속 만지지 않고 한번 보고 나서 탁자 위에 보이는 채로 대화를 하거나 명함집에 넣는다. 사실 제가 이 국제 매너 사실 이게 국제 매너가 아니라 그냥 기본 매너인데 명함 매너거든요. 근데 명함 매너인데 명함을 이거를 제가
NCS 강의한 이후부터 그전에는 뭐 명함 받으면 그냥 주머니에 넣었어요. 인지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명함을 사실은 잘 안 보는데 한번 보는 척 하고요. 책상에 올려놓고 한 번씩 보는 척을 합니다. 예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예의니까. 자, 맞습니다. 그 다음 미음. 수프는 바깥쪽에서 몸 쪽으로 숟가락을 사용한다. 근데 이제 수프는 몸에서 바깥쪽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선 요리는 뒤집어 먹지 않는다. 참 까다롭네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 먹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뼈를 바르는 거죠. 이렇게. 뼈를 발라갖고 그 또 바른 그 살, 그걸 또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빵은 아무 때나 먹는 거예요. 수프를 먹고 난 후. 그죠? 간식 시간이 오기 전까지. 그 사이에 먹는 것이 빵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다음 7번 가보죠. 다음 체크리스트의 성격을 볼 때 빈칸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은 그러면은 그 항목에 나와 있는 1, 2, 3, 4번에 있는 항목의 내용과 어느 정도는 결이 같은 내용으로 가야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1번 경쟁국 업체의 주요 현황을 알고 있다. 다른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현재 세계의 정치적 이슈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4번에 업무와 관련된 최근 국제 이슈를 잘 알고 있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 국제, 그러니까 외국과 관련된 어떤 정치적, 업무와 관련된 국제 이슈, 경쟁 업체의 주요 현황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부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요. 2번이죠. 업무와 관련된 국제적인 법규를 이해하고 있느냐. 외부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 8번 가보죠. 8번. 자, 다음 중 주혜정 씨가 가장 마지막에 처리할 업무는 가장 마지막에 해야 돼요. 그 우선순위에서 가장 뒤에 있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헨리 토마스의 부하 직원인 주혜정은 미스터 토마스의 국내 방송사 기자와의 인터뷰 일정을 최종 점검 중이다. 다음은 기자와의 통화 내용이다. 주혜정, 공진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선캐피탈의 주혜정입니다. 미스터 토마스의 와의 인터뷰 일정 확인 연락드립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인터뷰 예정일이 7월 10일 오후 2시인데 변동사항이 있나 확인하고자 합니다. 네, 일정대로 진행 가능합니다. 선캐피탈의 회의실에서 하기로 했죠? 맞습니다. 인터뷰 준비 관련해서 저희 측에서 더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카메라 기자와 함께 가니 회의실 공간이 좀 넓어야 하겠고 회의실 배경이 좀 깔끔할 텐데 준비가 가능할까요? 자, 일단은 회의 관련된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진행할 거다. 그죠? 이 지금 인터뷰를 어떻게 진행할 거다. 그리고 인터뷰 환경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1번 총무팀에 연락하여 인터뷰 당일 회의실 예약을 미리 해놓는다. 이건 사전에 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죠? 인터뷰 사전에. 2번 기자에게 인터뷰 방영 일자를 확인하여 인터뷰 영상 내용을 자료로 보관한다. 인터뷰 영상 내용을 자료로 보관하려면 일단은 뭐예요?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뷰 이후의 내용입니다. 다음 3번 인터뷰 당일 점심 식사 약속을 연기한다. 왜 연기하는 거겠어요? 점심 식사 약속 시간에 인터뷰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것도 인터뷰 전에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4번을 보겠습니다. 인터뷰 진행 시 통역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질문지를 사전에 받아 미스터 토마스에게 전달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뷰 전에 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인터뷰 이후에 해야 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세요. 9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조직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조직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구성된 상호작용과 조정을 행하는 행동의 집합체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조직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조직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구조가 있으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은 서로 협동적인 노력을 하고 외부 환경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조직은 일반적으로 재화나 서비스 생산이라는 경제적 기능과 조직 구성원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협동을 지속시키는 사회적 기능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2번 유기견을 구조하고 있는 보호하는 시민단체. 3번 백화점에 모여있는 직원과 고객. 자, 이 직원과 고객은 조직인가요? 이 사람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직원과 고객이 서로 협동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족 같은 경우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가능한데 3번 백화점에 모여있는 직원, 고객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K은행 디자인팀의 주간 회의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회의 일시 부서 작성자 참가자가 4명입니다. 회의 안건 2가지예요. 그 다음에 회의 내용. 자, 일단은 회의 안건에 있었던 1번과 2번에 있는 내용을 모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비고사항에서 이걸 좀 정리한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정사항, 브로슈어 표지, 이미지 샘플 조사. 최사원과 이사원이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브로슈어 표지 시한 작업의 제출은 박주임이 하기로 했습니다. 진행 일정 나와 있고. 다음 회의 일정. 자, 10월 24일 브로슈어 표지 결정 내지 1차 시한 논의 이게 됐습니다.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1번에 K은행은 외부 디자이너에게 브로슈어 표지 이미지 샘플 요청했어요. 자, K은행은 아직 안 했죠? 그죠?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디자인팀은 이번 주 수요일에 전시회를 관람할 예정이에요. 자, 17일이 월요일이면 디자인팀 전시회 관람은 4일 뒤니까 자, 4일 뒤면 금요일이죠. 금요일.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3번 김 과장은 이번 주 내부 미팅 외부 미팅을 모두 할 예정이다. 자, 일단 홍보팀은 내부고요. 외부 디자이너는 외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부 내부 다 한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4번. 이사원은 이번 주에 10월 사보 편집 작업만 하면 된다. 자, 이사원은 편집 작업 이것만 하면 돼요? 알 수 없죠. 그죠? 알 수 없습니다. 해봐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니네요. 거기다가 이제 또 브로셔 표지 이미지 샘플 조사도 하게 돼 있어요. 결정 사항에서 회의 내용이 있었지만 그죠? 자, 내용과 다르네요.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직이해 능력 10문제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